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드니의 한 동물원에서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개의 이름은 백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정전으로 맹수 구역의 사자가 탈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총을 준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백두가 조용히 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은 채 그저 침묵 속에서 사자와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사자가 백두 앞에서 멈춰 섰고 결국 스스로 우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백두가 이 동물원의 전설이 되기 시작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트입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동물행동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시드니 타론가 동물원에서 분석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제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모든 동물의 행동은 데이터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최근 들여온 진돗개의 관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들 뿐이었어요. 백두라는 이름의 그 개는 한 달 동안 특별할 게 하나 없었거든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중앙통제실, 상황 보고 바랍니다. 전체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이상했어요. 타론가 동물원은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들려온 소리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쾅!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맹수 구역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며 무전기에 소리쳤어요. 비상사태, 맹수 구역 점검 바랍니다. 곧이어 들려온 건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신바의 목소리였어요. 사자가 탈출했어. 관람객들이 출구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대응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마취총을 가져와. 시스템 복구가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정전으로 모든 게 마비된 상태였어요. 제가 의존해온 시스템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바의 포효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 원장님, 즉시 전문팀을 불러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움직이는 하얀 그림자를 봤어요. 백색의 개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백두. 박민지 사육사가 소리쳤어요. 백두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그 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고 관찰했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백두가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신바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대한 사자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저런, 미쳤나?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작은 개가 사자 앞에 서다니. 하지만 다음에 본 광경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백두가 신바 앞에 섰어요. 짖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20년간 동물행동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바가 백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자는 개보다 몇 배나 컸어요. 한 번 발톱으로 핥히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신바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궁금증일까요? 아니면 존중일까요? 믿을 수 없어. 신바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마침내 고개를 돌려 자신의 우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지? 데이비드 원장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저건 훈련이 아니야. 도대체 저건 뭐지? 박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 개는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거예요.
박민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백두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게 정말 현실이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일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탈원가 동물원에서 15년째 근무하면서 쌓아온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이 있었거든요. 모든 동물의 행동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고 적절한 훈련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를 들여오고 싶다고요? 회의실에서 데이비드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진돗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토종견이라고 하네요. 박민지라는 사육사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견종들로도 충분했는데 굳이 낯선 개를 들여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박민지와 직접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라요. 박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복종하지 않아요. 대신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0년간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면서 들어본 것 중 가장 비과학적인 말이었거든요. 박민지 씨, 개가 판단을 한다고요? 그건 그냥 훈련 부족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돗개는 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생각해요. 그게 이들의 본성이거든요. 켄타로 타카하시도 제 옆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계 행동학자인 켄타로는 제 보조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이네요. 객관적 데이터가 있나요? 켄타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키타견이 훨씬 우수한 견종인데 굳이 진돗개를 연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돗개는 특별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게 애호가의 맹목적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나요?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과학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감? 감성? 위험한 말이죠. 데이비드 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관찰 기간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결과가 없으면 즉시 돌려보내야 해요. 감사합니다. 박민지가 기뻐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결국 반려견 수준 아니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켄타로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요. 차라리 검증된 견종으로 연구하는 게 낫겠어요. 실험견으로는 부적합해 보이는데요. 데이비드 원장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개를 어떻게 연구에 활용한다는 거죠? 박민지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백두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백두요? 네. 그 아이 이름이에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그런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의 엄격한 관찰 기간을 거쳐 판단하기로 한 거였어요. 관찰자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특별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즉시 프로그램을 중단할 거예요. 당연하죠. 데이비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연구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켄타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키타견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거든요. 박민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분명히 증명해 보일게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 달 후면 박민지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무너진 건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한 달의 관찰 기간이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백두의 실망스러운 관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 동안 백두는 아무런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역시 평범한 개였어. 제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였어요. 원숭이 구역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조조가 또 시작했네. 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조는 저희 동물원의 문제아 침팬지였습니다. 영리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자주 했거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런 상황도 연구 데이터로 중요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조조가 먹이통과 장난감들을 마구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 있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모두 뒤로 물러서 진정제 준비해. 저는 즉시 상황을 분석했어요. 조조의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 수준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단 관람객들을 대피시키고 진정제 투여를 준비해야겠어요. 제가 지시하고 있을 때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색의 개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백두. 저는 놀랐습니다. 백두가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백두야. 안 돼. 위험해. 박민지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망원경을 들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로서 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거든요. 백두가 조조의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조는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두의 행동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짖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조의 우리 앞에 앉았을 뿐이었어요. 뭘 하는 거지? 일반적인 개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짖거나 흥분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조조가 백두를 봤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백두 쪽으로 먹이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 미쳤나? 켄타로가 중얼거렸어요. 조조와 백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조조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망원경을 다시 확인했어요. 조조가 완전히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네. 백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조에게 한 번 더 시선을 보내고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캥거루 구역에서였어요. 빅풋이라는 대형 캥거루가 새로 온 캥거루와 영역 다툼을 하고 있었거든요. 빅풋이 너무 공격적이야. 빅풋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뒷발차기는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백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백두가 스스로 온 거였습니다. 백두가 캥거루 구역 앞에 섰어요. 빅풋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빅풋이 백두를 보고 잠깐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새 캥거루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냥 한 발만요. 빅풋이 다시 백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어요. 몇 분 후 빅풋이 천천히 뒷다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새 캥거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또야?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관찰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모든 동물이 저 개에게 길을 내준다. 이유는 없다. 단지 존재감이다. 박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백두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하죠. 박민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백두의 특별함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경비견들의 견제였어요. 특히 맥스라는 독일 셰퍼드가 이끄는 무리가 문제였습니다. 맥스가 백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 문제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맥스는 타론가 동물원의 베테랑 경비견이었어요. 5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다른 개들을 이끌어왔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백두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백두가 지나가면 일부러 등을 돌리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식이었죠. 동물들의 서열 다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맥스 무리가 백두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짖기 시작한 거였어요. 백두가 나타나면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데이비드 원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경비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도 그 점이 걱정됐어요. 백두는 여전히 관찰 대상이었고 다른 개들과의 갈등은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맥스 무리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짖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죠. 저 개 정말 이상해. 켄타로가 중얼거렸어요. 보통 개들은 도전받으면 반응하는데 완전히 무시하네. 약한 거 아닐까요? 다른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2주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됐어요. 맥스 무리는 계속 백두를 견제했고 백두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간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음날 아침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젯밤에 침입자가 있었어요. 침입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타론가 동물원은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거든요.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 찍혔어요. 저는 즉시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백두였습니다. 저 개가 뭘 하는 거지? 침입자는 백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백두가 너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침입자가 동물 사료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뭔가를 훔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백두가 움직였어요. 소리 하나 없이 침입자에게 다가간 백두가 순간적으로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정확히 급소를 노린 공격이었어요. 침입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백두는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입자가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전체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맥스 무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백두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톰이 의아해했어요. 어젯밤 일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추측했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뛰어나거든요. 침입자의 냄새와 백두의 행동을 모두 파악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맥스가 백두 주변에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였어요. 마치 백두를 리더로 인정한다는 듯이 말이죠. 이상하네. 저는 관찰 일지에 적었어요. 백두는 다른 개들과 경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개들이 그를 인정하게 됐다. 박민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힘으로 리더가 되지 않아요. 자격으로 인정받는 거죠. 자격이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중국에서 온 VIP 투어가 있는 날이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모든 준비 완료됐나요? 데이비드 원장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이런 VIP 방문은 동물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모든 구역 점검 완료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었거든요. 중국 대표단은 총 8명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진지한 표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동물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1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코알라 구역, 캥거루 구역을 거쳐 대형 조류 구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이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구역입니다. 데이비드 원장이 설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타조들이 우리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사육사가 당황하며 뛰어왔어요.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나 봅니다. 타조 5마리가 관람로로 뛰어나왔어요. 큰 새들이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모두 안전거리 확보해주세요. 타조를 우리로 유도해야 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타조들은 더욱 흥분하기만 했어요. 큰 새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백두가 나타났어요. 저 개가 또, 저는 이제 백두의 등장에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타조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거든요. 백두가 타조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리를 냈거든요. 짧고 낮은 소리였어요. 일정한 박자로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짖는 것도 아니고 으르렁거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타조들이 백두의 소리를 듣고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럽게 뛰어다니던 움직임이 멈춰지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 일정한 박자의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조들이 백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백두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백두가 타조들을 우리 쪽으로 천천히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 리듬감 있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모든 타조들이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두가 마지막으로 우리 입구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중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데이비드 원장이 사과했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30분 후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망했어. 데이비드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관찰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마치 모든 동물이 설득당한 것 같다. 백두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통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타조 사건 이후 백두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번의 사건이 겹친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을 더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7시, 백두는 자신의 구역에서 나와 동물원 전체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도 항상 같았어요. 맹수 구역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구역, 캥거루 구역, 조류 구역 순으로 말이죠. 저 개가 뭘 하는 거지? 처음엔 단순한 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두는 각 구역에서 잠깐씩 멈춰섰어요. 동물들을 바라보고 냄새를 맡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동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자 신바는 백두가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서 우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관람객들을 노려보던 호랑이가 백두 앞에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이 현상을 관찰하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맹수들이 백두에게 일종의 존경을 표하는 것 같다. 며칠 후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백두가 순찰을 하지 않는 날에는 동물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백두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동물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원숭이들이 더 소란스러웠고 캥거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온순한 양들까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오늘 동물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지? 톰이 의아해했어요. 백두가 안 보이는데 괜찮나요? 다른 사육사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백두가 단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백두 없는 날엔 그냥 불안해요. 한 사육사가 말했어요. 뭔가 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백두가 동물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음 날 백두가 다시 순찰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동물들이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혼잣말했어요. 백두는 보안요원이 아니었어요. 경비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며칠 더 관찰한 후 답을 찾았습니다. 백두는 질서였어요. 동물원이라는 작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였습니다. 백두가 있으면 모든 동물들이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질서는 말로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백두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모든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백두는 보안이 아니라 질서다. 저는 관찰 일지에 적었어요. 그리고 질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모든 동물들이 백두를 인정하는지를요. 백두는 자신이 무엇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백두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이 작은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말이죠. 백두는 매일 자신의 순찰을 계속했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몇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백두를 만난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또 정전이야.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백업 시스템까지 모두 다운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신바가 다시 탈출한 거였습니다. 사자가 또 나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백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두가 어디 있지? 빨리 마취총 준비해. 저는 마취총을 준비하면서도 백두를 찾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백두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있었습니다. 신바는 이번에도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분노에 차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백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바의 시선을 이끌면서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신바가 백두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백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신바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바를 우리 쪽으로 유도하면서 말이죠. 저게 뭐야?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백두가 신바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명령이 아니라 유도로 말이죠. 신바가 백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자신의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신바가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백두는 잠시 신바를 바라본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백두는 힘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에서 백두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사자를 말로 설득한 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여전히 꿈 같았습니다. 하트 박사님, 논문 함께 쓰실래요? 박민지가 제게 제안했어요. 진돗개의 특별함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20년간 믿어온 이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제가 박민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요. 동물원에서는 백두행동센터를 설립했어요. 진돗개의 특별한 행동을 연구하는 센터였습니다. 백두 덕분에 우리 동물원이 유명해졌어요. 데이비드 원장이 기뻐했어요. 방문객이 3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두는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순찰을 했습니다. 유명해진 것도 모르는 채 말이죠. 수년이 흘렀습니다. 백두는 늙었어요. 걸음도 느려지고 털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순찰을 했어요. 저 나이에도 일을 하네.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백두에게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걸 말이죠. 백두야, 이제 쉬어도 돼. 박민지가 말했지만 백두는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동물원 입구에 백두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실물 크기의 하얀 진돗개 동상이었습니다. 작은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말하고 고요함 속에서 이끌었던 게.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동물원 직원들까지요. 백두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데이비드 원장이 연설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명령이 아닌 모범으로 말이죠. 그날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이 개는 짖지 않았어요? 박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백두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동물원을 찾습니다. 백두 동상 앞에 서서 그때를 생각해보곤 해요. 백두는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동상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죠.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백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습니다. 정말 실화예요? 어떤 사람이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백두는 죽었지만 백두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화면에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그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정신이었다.